2026년 롯데 자이언츠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이 공개된 순간 내부와 팬들의 시선은 한 이름에 동시에 멈춰섰다. 베테랑도 기존 불펜 자원도 아닌 신인 단 한 명. 그 이름이 바로 박정민이었다. 단순한 합류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2026년 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1군 캠프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롯데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일반적인 신인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캠프 명단은 항상 냉정하다. 가능성보다 현재를 본다. 그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신인이 박정민이었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2003년생 우완 투수 박정민. 장충고와 한일장 신대를 거쳐 2026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그는 신인이지만 기다림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출발선에 서 있다. 188cm, 95kg의 탄탄한 체격은 프로 기준에서도 즉시 눈에 들어오는 조건이다. 여기에 최고 구속 152km. 숫자만 놓고 봐도 이미 불펜 자원으로서 최소한의 무기는 갖춘 상태다. 그래서일까? 롯데는 그를 2군이 아닌 1군 스프링 캠프 한복판으로 곧장 불러올렸다. 이 선택은 단순한 파격이 아니다. 구상에 포함된 선수라는 명확한 신호다. 신인에게 캠프는 보통 적응의 공간이다. 그러나 박정민에게 이번 스프링 캠프는 성격이 다르다. 타이난과 미야자키를 거쳐 3월 5일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이건 체력과 멘탈, 그리고 실전 대응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무대다. 롯데가 박정민을 이 일정에 포함시킨 이유는 분명하다. 박정민의 출발점은 화려하지 않았다. 장충고 시절 그의 통산 성적은 다음과 같다. 13경기 2승 0패, ERA 2.92, 37이닝 32피안타 17볼넷 43탈삼진. 이 수치는 부족함이라기보다 애매함에 가깝다. 완전히 밀리는 투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드래프트에서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도 아니었다. 구속은 140km 초반대. 체인지업의 완성도는 눈에 띄었지만 경기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3학년 시절 팀의 주축으로 던졌음에도 압도적인 장면이 반복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2022년 드래프트 결과는 냉정했다. 미지명. 이 지점에서 많은 선수들이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박정민은 오히려 이 결과를 전환점으로 삼았다. 프로에 실패한 투수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투수라는 판단. 그리고 선택은 한일장신대였다. 이 결정이 이후 모든 흐름을 바꿔놓는다. 한일장신대에서의 박정민은 완전히 다른 투수였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구속이다. 고교 시절 140km 초반대에 머물던 패스트볼은 대학 무대에서 150km를 넘기기 시작했고 최고 152km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단순한 구속 상승이 아니었다. 체인지업의 각도와 완급 조절, 슬라이더와 커브의 활용 빈도까지 모두 달라졌다.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대학 통산 성적 37경기 15승 3패, ERA 2.28, 145.2이닝 88피안타 79볼넷 166탈삼진.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탈삼진 비율이다. 이닝 대비 탈삼진 수는 분명히 지배력을 의미한다. 볼넷이 다소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공격적인 승부의 또 다른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4학년 시즌. 이 시점에서 박정민은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대학 무대의 기준점이 된다. 12경기 7승 2패, ERA 1.45, 56.1이닝 33피안타 21볼넷 73탈삼진.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다. 구속, 제구, 경기 운영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대학 넘버원 투수였다. 2026년 드래프트에서 롯데의 선택은 빠르고 명확했다. 2라운드 전체 14순위. 대학 투수 중 가장 먼저 불린 이름이 박정민이었다. 여기에 계약금 1억 5천만 원. 단순한 기대가 아닌 명확한 가치 평가다. 지명 직후에는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2025년 아시아야구 선수권대회에도 참가했다. 대학 마지막 해를 국제 무대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롯데는 박정민을 육성 대상이 아니라 즉시 활용 가능한 카드로 분류했다. 그래서 그의 첫 보직 역시 선발이 아닌 불펜이다. 짧은 이닝, 강한 구위, 빠른 승부. 모든 조건이 그를 향하고 있다.
박정민을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단 하나다. 왜 불펜인가? 대학에서 선발로서 압도적인 성적을 냈던 투수를 프로에서 곧바로 불펜으로 활용한다는 선택은 언제나 논쟁을 부른다. 선발로 키워야 한다는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롯데의 판단은 다르다. 현재 롯데 불펜 상황, 그리고 2026년 시즌을 바라보는 팀의 구성을 고려하면 박정민의 위치는 명확해진다. 152km의 직구, 짧은 이닝에서 더 살아나는 구위, 결정구로 쓸 수 있는 체인지업. 이 조합은 선발보다 불펜에서 더 빠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필승조가 흔들릴 경우 즉시 투입 가능한 카드라는 점은 팀 운영에서 매우 크다. 그래서 그의 1군 스프링 캠프 합류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 역할 테스트에 가깝다. 2026년 신인 가운데 단 한 명. 이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캠프에는 우연이 없다. 모든 명단에는 이유가 있다. 박정민이 그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롯데가 이미 그를 전력의 일부로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타이난, 미야자키, 이동과 실전, 연습이 반복되는 강행군 속에서 그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팀은 그의 회복력, 집중력, 실전 대응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한다면 박정민은 시즌 초반부터 불펜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신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시나리오다. 결국 모든 질문은 여기로 모인다. 박정민은 롯데의 새로운 필승조가 될 수 있을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프로는 언제나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회는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그는 더 이상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롯데는 그 무대를 가장 빠르게 열어주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정민은 2026년 롯데 불펜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카드일까? 2026년을 앞둔 롯데 자이언츠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이 바로 박정민이다. 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를 미루지 않았고 숫자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1군 무대에 섰다. 야구는 항상 선택의 스포츠다. 그리고 선택은 결과로 남는다. 박정민의 2026년은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작은 장면일 수 있지만 시즌이 흐르면 이 순간이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어질 스프링 캠프, 그리고 시즌 초반의 활용 방식 하나하나가 모두 신호가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된다.